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리뷰토크 시즌2 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으씨이고요. 수씨입니다. 그씨입니다. 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네, 이렇게 5분이 모여주셨고요. 지지난 시간 동시 상영에 이어서 사실 저희는 녹음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다룰 전시는 어스바운드입니다. 이 소개는 지씨가 해주시겠어요? 네. 소개를 어스바운드는 아마도 미술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됐던 전시고요. 3월 6일에서 3월 26일 동안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끝났네요. 이거는 참여 작가는 총 6분인데 김화용, 이소요, 진나래, 송상희, 염지혜, 조현하 작가님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주제는 전시 개요는 감염병이나 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 기후위기, 산불, 바이러스 등 우리 일상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재난의 시작에 인간 중심적인 육식 자본주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의 언어로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도전하고 인간적인 행위로서 시각적 재현과 미적 탐구를 활용해온 지난 미술의 역사를 성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시 제목인 이 어스바운드도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비판하고 이 자연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기 위해 고안된 프랑스 학자 브루노 라투르의 언어에서 따온 전시 제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전시는 아마도 전시 기획상 제7회 아마도 전시 기획상의 일환으로 이뤄진 전시인데, 아마도 미술공간에서 매년 시각예술 분야 전시 기획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런 상을 제정하여서 전시를 생산함으로써 담론 형성에 기여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주목하여 예술 매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매번 공모를 통해서 이런 수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수상된 기획자의 전시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스바운드는 제7회 아마도 전시 기획상을 수상한 전시입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갑자기? 으씨, 저는 사실 이 전시를 저희 불찰로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오늘은 나머지 4분의 얘기를 경청하며 그 가운데 저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화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간접 경험의 어떤 그런 걸 보여주세요. 네. 전반적인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나요? 네. 그 전에 큰 플로우 플랜 얘기 간단히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네. 전시 구조는 그 한남동에 있는 한 2층짜리 건물에 2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요, 왼쪽에 그 집 같은 공간이 있어요. 집을 개조한 전시 공간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은 송상희 작가님 그리고 염지혜 작가님 작품 2개가 연달아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조연아 작가님의 작품들이 3개가 쭈루룩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오면 우측에 간이 공간처럼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에 김화용, 이소요, 진나래 작가님의 텍스트 작업이 있습니다. 공간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있죠. 네네. 유휴 공간에 사용한 그런 약간 오래된 주택의 느낌? 그래서 전시 공간 중에 약간 타일 같은 게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구조도 약간 다락 형식의 을 가진 그런 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뭔가 좀 공간이 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제가 갔을 때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이 바글바글 수준으로 많았어요? 거의 한
그 한 전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한 방 안에 3-4명은 있었어요. 적어도. 많았네요. 맞아. 나도 내가 볼 때도 그랬어. 네. 적어도 10명 넘게? 한 20명? 언제 가셨어요?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 한 3시? 4시쯤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거 하고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외국인 관람객도 있었고 그냥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전공자 바이브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막 되게 아니, 여기 대본에는 인싸 같은 사람도 많다면서 인싸가 많았어요. 되게 막 패셔니스타 같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막 근데 다들 되게 열심히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면서 네. 저희 이 시기에 사실 여는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없었는데 뭔가 좀 그래서 사람이 많았나. 제가 갔을 때도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이 뭐 전시 기획상 여기에서 하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건지 저는 잘 둘 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시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열리지 않은 이 공간에 뭔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밀집되는 느낌. 개별 작품을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송상희 작가 작품부터 얘기하나요? 변신 이야기 제16권 코우라 폴라시오사우루스 그리고 리바이어던의 사랑 이야기. 이게 딱 들어가면 다른 작품들은 방 안에 걸려 있는데 이 작품은 그 밖에 공간에 걸려 있죠. 네. 모니터로 해서 사운드는 헤드폰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걸 맨 마지막에 봐가지고 다른 데부터 저도 봐서 사실 맨 마지막에 봤어요. 저도 마지막에 다들 그랬구나. 중간 정도? 사람이 많아서 헤드셋을 누가 끼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항상 그래서, 그러고 있어서. 너무 어떤 내용이에요? 정말 인기가 이거는? 많다. 이거. 이거의 내용을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처음엔 약간 그 아담과 이브 신화처럼 좀 시작하잖아요. 그쵸. 무슨 코라라는 아메바가 있는데 사실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중에 그 아메바였나 뭔가가 하여튼 자기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다른 생물체를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둘이 사랑을 하다가 그 다른 생물체 이름이 그 생명체가 그 공룡 네네 플라시오사우루스.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는 코우라고 다른 하나는 플라시오사우루스인데 맞나? 맞아요. 하나가 아메바 아니에요? 아메바랑 아메바가 코라의 아메바가 코라야? 네. 그 인간 형태의 생물체 이름이 여기 뭐예요? 인간의 형상을 가진 생물체 아메바 코우라와 공룡 플라시오사우루스. 공룡이 플라시오사우루스. 그 삼각관계죠. 리바이어던 고래. 맞아. 고래 그건 리바이어던. 기억난다. 사랑 이야기죠. 맞아요. 난 코우라가 공룡 이름이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죽었죠. 플라시오사우루스가 죽었나? 왜 죽었죠? 하여튼 죽어서 어떻게 뭐 석유층에 갇혔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코우라는 계속 환생을 하면서 플라시오사우루스를 아니다. 제가 그냥 안 할게요. 여기까지 편집하면 되나요? 죄송해요. 지금 말아주세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줄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도 아니 얘기 이게 못하겠어가지고. 복잡해요. 이게 내 기억에는 플라시오사우루스를 코우라가 먹었던가 그랬어. 아니요 리바이어던이 먹는 리바이어던이 거죠. 먹었어요. 리바이어던이 플라시오사우루스가 왜 죽었죠 근데? 아니야 코우라가 먹었어. 왜냐면 그 공룡들이 자꾸 이렇게 위험해져가지고 코우라가 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죽여서 먹겠다 이래서 먹었어. 그런 스토리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예요. 리바이어던이 죽인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플라시오사우루스가 어떻게 석유가 되죠?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진짜 먹었는데. 아 잠깐만. 코라는 약간 좌절해서 뭐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리바이어던이 이렇게 먹었나? 그럼 코우라가 환생을 한 건가요? 우리 지금 다 약간 멘붕에 아니 근데 진짜 그 부분은 확실히 코우라가 자기 사랑의 플라시오사우루스를 먹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또 그게 기억이 나요. 먹는 거는 확실한데 근데 왜 그럼 먹었던 거죠? 그게 있었는데? 그게 그 공룡 전체가 약간 종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약간 나 그 선택이 이해가 안 갔어. 아까 위기가 있는 건 아닌데 왜 먹지? 왜 죽이지? 너무 극단적이다.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다 틀리면 어떡하지? 다 틀린 것 같아. 잠깐 우리 약간 끊고 정리를 해봐요. 기억을 그럴까? 맞춰봐요. 아니면은 꼭 굳이 그게 정확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대강 짜맞추면.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이 작업을 체력이 가장 떨어질 때 배치를 했고 올작 때 한번 뵀으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뵌 건 아니고 네, 고래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게 계속 신화랑 막 이 작가가 만들어낸 얘기랑 섞여 있어가지고 더 맞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되게 익숙한 거랑 아닌 거랑 이게 막 왔다 갔다 어쨌든 하니까. 이 마지막에 이 대홍유라는 게 잠깐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종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약간 진화론적인 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실제 과학적인 그런 밝혀진 지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확실하고 내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인간의 형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반에 그 코오라를 설명하면서 근데 나는 그래 저게 인간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아메바다. 나레이션이 아메바가 등장했다. 그래서 저게 아메바라고 그런 인상으로 봤는데 거의 그런 인상이 좀 계속 거듭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드로잉 자체가 되게 과학 그 교육서적에 나올 것 같은 연필 드로잉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갈수록 그 과학적인 사실이나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변형되고 또 나중에는 되게 로맨틱한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 공룡과 코오라 사이에. 그래서 그런 드로잉 같은 건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정말 종을 초월한 로맨스 되게 약간 패티시즘과 연결될 수도 있을 만한 뭐 이런 이미지 아닌가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쉐이프 오브 워터 맞나?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강조할 더 수상한. 그런가?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 그 속류관 속에서 석유가 된 채로 이제 남아있던 플라시오사우루스의 뭔가의 분노 때문에 그 노아의 대홍수와 비슷한 형태라는 그 대홍유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저랑 같은 거 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보면서 그냥 저는 되게 그냥 쉽게 재밌게 물 흐르듯이 봤거든요. 갑자기 처음에 약간 고대 원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근대로 왔잖아요. 현대로. 그게 조금 그 간극이 조금 잘 안 이어지기는 했어요. 그 마지막에 갑자기 되게 막 그런 종에 대한 사랑, 막 종을 뛰어넘는 사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되게 현대적인 문제, 폭발 막 이런 걸로 오니까 빨리 끝나버리는 그런 좀 이상한 방향으로 휙 턴을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다.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는 봤다. 전시된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내러티브가 되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제시하는? 그때 우리 아무도 못 따라. 볼 땐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쉽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재밌었는데. 봤는데, 다들 재밌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하네요. 그냥 약간 이런저런 얘기를 할머니가 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얘기를 맞아. 듣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저는 사운드 없이 좀 몇 분을 보다가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되게 비켜서 사운드를 들었는데 사운드가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나레이션이 되게
일단 음질도 좀 옛날 음질의 그런 거고 작가분이 하신 거죠. 나레이션. 네. 아 정말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화면만 볼 때는 되게 과학 그 사파처럼 느껴져서 더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워낙에 좀 그런 잘 소화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정보를 쏟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나레이션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형적으로 되게 조곤조곤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긴 했어요. 다른 작업하고 좀 달라서 느낌이 저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기억해내고 싶어. 너무. 염지혜 작가님 작품을 다음에 보게 되죠. 화장실 같은 구석방에서 커렌트 레이어즈 지구에 대한 연대기적 연구와 커렌트 레이어즈 플라스틱 글로머러틱한 삶의 형태 이 두 개가 연달아서 그 TV 모니터에서 상영이 되고 그 옆 방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창문이 있어서 좀 더 밝은 밝은 방에서 검은 태양이라는 작품이 상영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염지혜 작가님 작품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커렌트 레이어즈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건 기억나요. 처음에 영상의 시작이 굉장히 어두컴컴한 화면에서 중앙에 어떤 불빛이 나오면서 폭발하는? 이거 맞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지구에 대한 연대기적 연구예요? 플라스틱 글로머리틱한 삶의 형태. 그게 커렌트 레이어즈 아니에요? 그 구석방에 있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두 개의 영상이 커런트 레이어즈라는 이름 하에 두 개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도 어떤 줄거리를 사실 따라가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작업인 것 같고 뭔가 좀 약간 저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작업들에서 최근 뭔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 막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물 사이에서 막 뭐 플라스틱 오브제가 막 이제 떠다니는 거 뭐 그런 형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역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인물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약간의 어떤 기계음 섞인 나레이션이 이제 같이 병치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이제 뭐 약간 정확히 막 그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진짜 내용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작업들인 것 같고 염지혜 작가님이 이번에 작가의 작품 전시된 것들은 커렌트 레이어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요소요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하나 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일단 텍스트 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자막이 올라가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막 넣을 때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영상 작업에서. 근데 여기는 마치 무슨 뉴스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것처럼 그게 텍스트 박스 위에 자막이 딱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막 무슨 크리처 CG도 막 등장하고 어떤 장면에서는 약간 FPS 1인칭처럼 맨손이 이렇게 화면 위쪽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막 팔의 텍스처가 사라지고 그 팔이 이렇게 화면 안으로 날아가나?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 질감에 이렇게 동화되는 것 같은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게 약간 뭐지 이렇게 좀 1인칭 주체가 포기되고 저런 세상으로 날아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요소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이야기를 좀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보는데 그런 식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걸까? 관람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효과가 되게 다양한 효과, 그러니까 합성하고 막 CG가 들어가고 또 레이어식으로 이렇게 겹쳐지고 막 이러는 영상들을 보면 항상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은. 네. 다들 뭐 비슷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여기 작품 소개에서도 맨 마지막에 뭔가 각 장에서 성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자의 맥락에 따른 레이어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지식 전달의 목표를 충실히 이해하지만 동시에 작품에서 정보 전달하는 것의 비효용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어쩌면 이런
파편적인 전개가 좀 의도된 걸 수도 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약간 좀 그래서 이거에 요소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서로 이제 내러티브가 쫙 이어지지 않는 어떤 영상이라는 거는 네, 동감하는데 그래도 저는 염지혜 작가님 작품은 약간 좀 그런 요소들이 좀 되게 각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도 항상 좀 끝까지 보는 것 같긴 해요. 힘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혹시 매력을 느끼죠? 시각적인? 네네, 그냥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작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요즘 영상 작품들 중에 사실 조금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그래도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네, 시각적으로도 잘 만들어지고 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느낌을 왠지 받아서 정확히 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폴리싱 돼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좀 잘 다듬어져 있다 진짜 그 네. 느낌? 그거에 비해서 검은 태양은 좀 다르지 않았나요? 검은 태양 옆방에 있는 검은 태양. 네. 저는 염지혜 작가님의 작업 몇 개 여태까지 봤었는데 그거랑 되게 좀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일단 사이버틱한 무언가가 등장하지 않고 되게 자연 친화적인 인상을 받았고 네, 어떤 태도 자체가 물론 크게 봤을 때는 상통하는 것이 있겠지만 첫 인상으로서는 굉장히 달랐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빙하가 녹는 극지방을 다루는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작가가 직접 가서 찍은 걸로 추측되는 그런 영상과 모형 이미지, 극지방의 어떤 지리를 담은 모형이 두 개가 교차하면서 보통 우리가 보는 시야 밖의 어떤 거대한 범위를 다룬다? 좀 거시적으로 그런 인상 받았습니다. 이게 이 영상이 되게 특징적인 게 이미지를 진짜 다양한 방식으로 겹쳐서 보여주잖아요. 네. 뭔가 이것도 사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그 뭐 4-5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나올 때도 있어요. 뭔가 화면에 아예 그렇게 그걸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뭐 블러 처리된 것처럼 가운데 경계를 해서 그런 식으로 뭐 겹쳐버린다든지 뭔가 그리고 사실 여기에 또 언어적으로도 겹쳐있는 요소가 많은 것 같고 뭐 불어가 나왔다가 뭐 한국말이 나왔다가 뭐 이거 뭐 프랑스 이민자의 한국어와 불어 사이의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막도 봤다가 안 봤다가 하게 되고 뭔가 그렇게 좀 진짜 레이어가 많이 쌓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상미가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남극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이야기를 배경이 이제 남극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루는 어떤 스킬? 영상으로서 다루는 스킬?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 좀 메시지로서는 저는 약간 이 검은 태양 작업이 이 전시의 뭐 주제를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작업이라 뭐 다 그렇지만 저도 그런 네. 느낌 받았어요. 뭔가 자연 막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문구는 막 뭔가 그런 거였어요. 자아를 통제하려고 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고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면 이별을 맞이하게 되고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면 인재가 생기게 되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통제 불가능한 뭐 약간 이런 것이 아니냐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그런 어떤 지금의 뭐 환경 문제라든지 막 재난 뭐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간 중심적인 통제가 가능하냐 뭐 그게 온당한 태도일까 뭐 이런 거를 질문하는 전시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이 작업을 되게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나레이션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나레이션을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건드리는 지점들이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감상할 때 되게 연결이 잘 되면서 봤어요. 네. 주제랑 내용 그 영상이 연결이 된다는 거. 네. 저는 보면서 좀 계속 궁금했던 게 카메라 일단 남극 세종기지 푸티지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카메라로 좋은 장면들을 이렇게 담아내잖아요. 예를 들어 되게 위에서 이렇게 찍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뭐 이렇게 뚜렷한 면을 가지고 겹쳐지거나 흐릿한 레이어로 겹쳐지거나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막 움직이거나 이러는 것 자체는 그냥 보면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들어오죠. 그리고 거기에 불어라든지 막 이런 나레이션이 깔리고 앰비언트 효과음이 막 약간 비용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 효과음을 잘 모르겠어. 그런 현대 그 영상 작업의 그 효과음 특유의 효과음들이 있는데 막 뭔가 디움 하면서 되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 같은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검은 태양에서는 이런 그 사운드가 깔리더라고요. 클립들이 또 맥락을 알 수 없는 무슨 애니메이션 그 클립도 막 합성돼 들어가고 근데 이게 조악하지 않아요? 그 합성된 게 조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딱 합성됐다는 게 딱 너무나 노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갖춘 사람이 한 것 같은 맞아요.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영상의 문법을 당연히 현대미술 작품이니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음새 같은 거를 되게 매끈하게 잘 주의 깊게 다듬었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매끈하게 다 잘 버무려져 있으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뭔가 감이 와야 되지 않을까. 감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매끈하게 잘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괜찮을까?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락 좀 잘 모르겠는 부분 같은 거를 그 파고든다는 것 자체가 작업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는 아예 목적이 아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뭔가 서사에도 플랫이 있다면 그런 걸까요? 박염지 뭔가 플랫? 네. 플랫이요? 뭐맨 막까 모르겠어요. 저 이 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막 사람들이 디지털 어쨌든 제가 이야기로는 디지털 세상을 얘기할 때 저희 옛날에 그 하루바루기? 맞아요. 하루바루기 하면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뒤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 뭐 평면이다. 뭐 약간 저 그냥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영상 작품들이 보여주는 서사를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말과 말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 이런 거를 막 파헤치려고 해서 잘라보면 막 되게 더 들어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단면이 나오거나 막 이런 느낌인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예를 들어 하루바루키 같은 경우 뭐 그래 단면이다 이러면 그 단면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체 자체에 대한 비평적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말하자면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가 비어있든 안 비어있든 뭐 이런 무빙 이미지에 대해서 작업을 많이 충분히 감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독법에 익숙하지 않은 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그 감상 포인트죠. 이 작업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염재 작가의 작업 방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업 두 개만. 다른 작업 방식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런 거를 더 파헤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되게 우리는 워낙 이미지에 익숙하니까
대충 보면은 어떤 유형, 어떤 문법을 쓰는 이미지겠구나 약간 좀 판단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 저는 커런트 레이어즈보다는 검은 태양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문법이 섞여 있어서 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지점을 더 약간 파고들려고 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직 덜 탐구된 그쪽을. 근데 아까 플랫이라는 얘기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문법은 다양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죠? 네. 좀 영상 자체가 저는 되게 시적이라고 느껴져서 되게 보면서 그냥 제가 되게 많이 제 스스로 비유를 하게 되고 되게 그 영상 안에 유사성들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와닿아가지고 프랑스어로 막 얘기한 것도 다가서려고 해도 뭐 막 잡히지 않고 약간 그런 내용 아니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지금 약간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에 나왔던 그 막 애니메이션이랑 남극 이미지랑 막 겹쳐지는 것도 남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소인데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환경 문제 같은 게 막 가장 최전선에서 약간 나타나지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근데 막 아무리 거기서 조사를 해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발전되는 게 없고 약간 그런 간극이 있는 곳이고 상실감? 그런 곳이 있는 발생하는 장소기도 하고 프랑스어로 내밀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비슷한 어조의 그런 말들을 막 하고 막 마지막에는 그 약간 캐스퍼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막 물개랑 이렇게 노는 게 나오는데 막 물개를 막 이렇게 되게 농락하잖아요. 그 유령이. 막 그런 게 나올 때의 그런 어떤 약간 씁쓸함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안에서 그냥 그런 거라고 좀 결론을 지으면서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명확하게 다가오는 건 없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감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 이러면서 좀 좋게 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감상법이 맞는 것인가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 때 그 효과를 의식하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영상을 선택하고 그거를 조합을 할 거잖아요. 작가가 그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가가 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선택할 때,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게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아주 나중에 이럴 수도 있죠. 막 네가 못 본 건데 뭐. 근데 모르겠어. 그런 태도도 있잖아요. 막 그게 뚜렷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막 뚜렷하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렇게 좀 열어놓는 입장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렇죠. 많죠. 네. 그리고 이 전시에서 본 작업들은 저는 거의 대부분 그런 태도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막 어쩔 때는 저도 막 어쩔 때는 되게 호로 다가오는데 어쩔 때는 막 뭐야 모르겠어. 막 어쩌자는 거지?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딱 가름되는 그 시점이 되게 저 스스로도 좀 모호하네요. 염재 작가 작품은 그 부분에서 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달성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작품이 맞아요. 적어도 확실히 네. 왜냐하면 크게 저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그 커런트 레이어즈는 별로 저는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검은 태양은 확실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왜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네요. 그냥 이성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것들을 연결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게 어쨌든 예술에서 해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여기에서 뭐 염재 작가 뭐 귀와 캐스퍼 애니메이션 영상과
뭐 일식 얘기도 나오죠. 고대 일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남극 이미지와 뭐 그리고 막 프랑스와 뭐 한국의 막 언어적 막 그런 차이 이런 막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러니까 한 영상 안에서 촥 이렇게 꿰고 그거를 또 되게 뭔가 정교한 시각적 기술로 관객들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쨌든 그 영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본래 연결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연결해낼 수 있는 게 뭔가 미술이 해볼 수 있는 시도라고 해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끝끝내는 이것들이 연결돼서 하는 얘기의 의미가 뭔지 검증은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거를 보고 그런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퀘스천 마크라면 미학적 일관성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또 이 뭐 라투르니 이런 얘기는 또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에 대해서 좀 거부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맞는 영상인 거죠. 방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아마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영상 작업을 같이 엮은 것 같아요. 잘 연결된다고 보고 연결되죠.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작업이 조현아 작가님의 작업을 볼 수 있죠. 이곳의 작업이 사실 공간은 분리돼 있다고 플로어 플랜 상에 나오는데 거의 한 공간에서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는 게 노아인가요? 저는 네. 염지의 작가 검은 태양이랑 노아 동시에 보였어요. 시야에는. 네네. 노아가 영상이 프로젝션이 되고 있는 방이 있고 그리고 그 방 안에서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이제 다락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사실 들어갈 수는 없고 거기에 이제 뭐 뿌띠에스 그거랑 별곡 이 모든 것이 나의 시이자 춤이자 이 두 작품이 같이 설치돼 있는 거죠. 관객은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환등기로 약간 그 튤립의 여러 가지 스틸컷을 계속 보여주는 영상이고 다른 하나는 노아와 마찬가지로 약간 일본의 전통 가무국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어떠셨나요? 어쨌든 그래 이것도 너무 굉장히 복잡해요. 이 작업도. 사실 저는 잘 못 봤어요. 저는 그 노가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좀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져서. 왜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그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창이랑 조금 약간 비슷한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약간 소리를 내는 정도로만 봤었는데 그 부분만 좀 약간 그 소리가 좀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세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지? 헤드폰을 쓰고 들으니까 더더욱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노에 관심이 약간 있었어서 이 의시도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워크숍을 들었었거든요. 노의 일부를 배워보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바탕이 좀 있어서 노 공연이랑 이 바이러스와 튤립의 관계를 잇는다는 것 자체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 이 노가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얘기인 거 맞아요? 제가 알기로 약간 사람이 아닌 존재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장르.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얀 분칠을 하고 그 등장도 저 멀리 바다에서 수평선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서서히 약간 귀신처럼.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걷는 자세도 그게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스무스하게 걸어야 되는. 네, 그런 장르. 이 노랑 병치되는 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 얘긴데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튤립이 뭐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뭐
뭐 그런 얘기죠. 네, 의학적으로는 되게 높이 평가되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 감염된 것이었다. 뭐 이런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얘기는 노랑 튤립이랑 노는 무슨 연관일까요? 감상을 얘기하자면 그 다락방 안에서 그 환등기랑 그 노의 영상을 겹치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환등기 소리가 이렇게 착각착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튤립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약간 기이한 서사로 기억하거든요. 그 튤립이 알고 보니 바이러스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극적으로 기이하게 만들어주는 게 노 공연이랑 같이 병치하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노 공연 자체 안에도 서사가 있잖아요. 그쵸. 네. 무슨 서사죠? 거기 그게 기억이 안 나. 그게 분명히 서사가 있었는데 그러게. 근데 여기에는 이 리플렛에는 이렇게 써있긴 해요. 왕자와 홀령이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는 일본의 몽환적인 노아 프로젝트는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동시에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터진 튤립과 신우아들의 유령성을 탐구하며 이들의 상흔들을 몽환적인 노의 무대와 시공간으로 소환한다. 이 작품에서 건강했던 튤립을 좀먹고 터지게 했던 곰팡이 바이러스이자 바이러스의 화신인 브레이커스는 아보직시온과 그것의 미학, 죽음과 생명,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횡단하며 작가에게 새로운 터짐의 순간을 도모하게 하는 일종의 개념적인 전술로 활용된다. 이렇게 써있는데 오, 글도 어렵네요. 네, 저는 무지하여. 뭔가 다들 맞아. 바이러스와 튤립의 관계도 사실 그러니까 튤립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현상이면서도 또 바이러스로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런 관점이 혼용될 수 있다 그런 것과 노라는 장르 자체도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같이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는 거를 튤립 바이러스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좀 더 적극 생산해야 한다? 인간적인 시점에서는 어떤 약간 아름다움으로 볼 수도 있는. 일부러 그래서 바이러스를 주입한 거죠. 그렇죠. 네. 인간이 필요해서 바이러스를 주입한 것처럼 사실 노도 인간한테 필요해서 이런 물론 일본 안에서지만 이게 되게 제의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약간 이 작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막 분명히 좀 시사할 수 있는 아니면 지금의 사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의 공포를 떨게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 튤립과 바이러스와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과 뭔가 바이러스의 위협에 무서워하는 우리 그리고 뭔가 그런 관점의 모호함. 근데 약간 이런 그런 파편적인 장면들을 포착해내면 되는 건가? 그 염지혜 작가 작업도 얘기했을 때 레이어와 뭐 겹쳐지는 그 영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조연아 작가도 영상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각각의 영상이 설치되는 방식이나 조응되는 방식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의 레이어들을 겹쳐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좀 관객이 즐길 수 있고 저는 매력적인 색조가 나타나는구나. 이 아까 얘기한 그 환등기의 그 튤립이라든지 거기 위에 굉장히 뚜렷하게 텍스트 자막이 이렇게 프로젝션 겹쳐서 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연결한 건 아닌데 유사한 그
원리, 이미지 레이어의 원리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작업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봐가지고 이 김화용, 이소요, 진나래 작가님이 세 분이 같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업들이 다 영상 작업이어서 안 그래도 피곤했었거든요. 그리고 동시 상영이랑 같은 날에 봤기 때문에 피로감이 엄청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매체 작도 같은 주제지만 다른 매체로 접하니까 좀 눈이 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뭔가 동선상 이 작업이 마지막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 전시 자체를 정리해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기획자들 집단의 그 기획 관련된 스터디 아카이빙 이런 거였나요? 네, 그랬죠. 맞아요. 네. 다 보진 못했는데 근데 전시를 저는 서문 같은 거 엄청 읽고 보지 않고 그냥 영상 쭉 본 다음에 나와서 그걸 좀 봤는데 그래서 영상 볼 때는 생각을 못했다가 아 맞아 이런 어스바운드 이런 주제로 묶였던 전시였구나 이거가 맞아요. 좀 뒤늦게 생각났어요. 약간 그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영상 전시라는 거는 그냥 개별적인 그 작품의 우물에 이렇게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전시라는 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전시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디저트 메인 디시 계속 막 먹고 디저트로 마무리하는. 특별히 이 작품이 약간 그 안쪽 공간이 아니라 따로 바깥에 이제 약간 떨어진 공간에 위치되어 있어서 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인 1답이란 말 자체가 너무 진짜 별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서 반가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 중심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그러니까 배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뭔가 이렇게 육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일회용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반 스터디 반 수다의 형식으로 풀어나가서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시간상? 네. 좋아요. 아마도 어스바운드 주제에 흥미로웠어요. 주제가 흥미롭고 서문에서 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던져주는데 그게 되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만 몰랐나? 이래서 사변 소설 막 이런 거 찾아보고 갑자기 사변적 실제론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사변적 실제론과 사변 소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뭔가요? 사변 소설? 어스바운드 주제랑은 좀 어쩌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약간 미래적이라거나 좀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대안적인 뭔가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작품들은 글쎄 작품들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송사희 씨 작품 좀 다르게 봤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기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작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작품이 주제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태도나 이렇게 그런 그 형식은 작가별로 유사하다. 그게 되게 유사하다. 그런 느낌. 맞아. 근데 재밌긴 했어요. 전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네요.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현 상황, 현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고찰이나 성찰? 그런 느낌으로 더 많이 본 것 같네요. 근데 뭐 저도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저도 이 동시상영이랑 아마도를 같이 봤거든요. 한 날에 연달아서. 근데 볼 때는 별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오히려 동시상영이 저는 조금 다 보고 났을 땐 조금 힘들었고 아마도를 되게 쾌적하게 관람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보고 나니까 더 기억에 남는 건 동시상영이네. 그 점이 조금 재밌네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동시상영 보고 나서는
이게 스크린도 하나밖에 없고 좀 약간 강제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냥 영상을 끊임없이 이어서 쉴 틈 없이 계속 이렇게 보여주니까 물론 언제라도 뭐 중간에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한 자리에 앉으면 계속 그냥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있고 오히려 아마도는 막 내가 선택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되게 그 연속해서 본 동시 상영이 더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영상 길이가 개별적으로 짧아서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 뭐 동시 상영에서는 보는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는 그거를 고려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영상 맞아요. 시간에서. 네. 그게 확실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영상 작업을 볼 수 있을 때 이런 식으로도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A, B, C, D 영상 작업이 있으면 처음에 A를 보다가 물론 다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B로 넘어가자. 그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보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채워서 또 선택적으로 감상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어도 감상자 입장에서는 2토막, 3토막 내서 보는데 아마도를 저는 그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보긴 했어도 끊겨진 관람이랄까요? 끊겨진 감상인데 다 보기는 했죠. 근데 제 그 안에서는 그게 기억이 재정리되기가 힘들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거 어쨌든 처음에 뭐 들어가면서 서문을 볼 때도 되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주제잖아요. 이런 주제, 자연의 어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인류세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절한 표현을 잘 모르겠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뭔가 저도 되게 많이들 얘기하고 대두되는 주제인데 이상하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이걸 전시로 만나니까 그리고 한 명의 개인전이 아니라 이게 기획전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담론화돼서 미술 안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감상을 하고 여기서 오늘 얘기까지도 하니까 뭔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은데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주제라든지 의제에 대해서 더 공감하게 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경향을 느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주제가 많이 회자되는구나. 이걸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뭐 말하는 것처럼 뭐 사변적 실제론이라는 방식으로 뭔가 읽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경향. 그리고 뭐 작가님 다 각자 이제 굉장히 공력이 있는 작가님들이고 되게 그래서 작품 안에 레퍼런스도 굉장히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데 진짜 다. 네.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관객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다기보다 그냥 그런 레퍼런스를 다뤄나가는 어떤 방식 그런 방식의 경향 이런 거를 그냥 캐치가 정확히 되지도 않지만 캐치를 하고 나가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찬찬히 봤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뭐 감상자로서 좋은 결과를 그게 낼수 마지막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섹션 때문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잘 못 봤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네, 그거를
지금 이 씨는 거기서 1인 1닭 같은 거를 보고 되게 좀 인상을 받은 거죠. 저도 주제에 대한 생각은 거기서 거의 집중적으로 전달받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전시 기획에 따르면 좀 네. 잘 섞여야 되지 않았을까? 너무하는 말인가? 어쨌든 네. 그리고 약간 그 마지막 섹션에 그거는 이제 영상 작품은 어쨌든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플레이되는 영상을 이제 관객이 수동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아카이브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접근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런 게 좀 가능한 부분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한다는 차원에서는. 네.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네. 저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 영상 작품들에서는 레퍼런스들이 어떻게 제시돼요? 영상 작업 안에서 제시돼요? 그 막 예를 들면 그냥 송상희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막 여기 오디세우스의 변신을 근간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리바이어던도 막 따로 뭐 문학적인 레퍼런스 굉장히 그 강한 레퍼런스고 그래서 제시되는 거 아니면 작품 안에서 작품의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죠. 녹아 들어가.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면 이게 그냥 만들어진 거거나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게 당연히 명백한 이미지들이 레이어가 막 겹쳐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나레이션도 갑자기 프랑스어가 튀어나오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노도 갑자기 노. 그렇죠. 노와 네덜란드의 튤립 어떻게 되게 국제적이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주제 자체. 그러니까 소재들이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그러니까 모르겠네. 아니 네. 빨리 시간이 하세요. 다 돼서?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그렇군요. 얘기해요. 아니 그냥 화편적으로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화편적으로만 이해돼 뭘까요? 이게 같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작가의 역할이란 너무 심한 얘기인가 이거? 아니요. 편집할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편집해요. 우리 그냥 네. 오늘은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되게 많이 안다, 있어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레퍼런스들이 막 쏟아지면 그 생각이 되게 커. 있어 보인다. 뭔가 있어 보여. 근데 막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얘기거리들을 잘 그냥 조직해내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인 그치만 그게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가 뭔지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무능력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모두가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대화해볼 여지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인가? 몰라야지 완성되는 전시거나 작품일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모르고 적당히 새롭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인상들이 있고 그 인상이 되게 거의 지배적인 감상을 차지하는 걸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알면 증발하는 거지. 증발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게 만드는 게 레이어를 겹치고 레퍼런스를 투입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일별하는 걸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정보량을 쏟아내므로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불확실성하고 뭔가 어떤 깊이감의 그런 모습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일별하면서 다 파악하면 오히려 작품이 성립이 안 되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 그 수위라는 거를 어쨌든 좀 조절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 당연하죠. 수위도 네.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전시 기획상의 맥락에서 좀 더 좁혀줄 수도 있고. 네, 그 혹시 모르니까 그 씨가 그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싫다고 너무 많이 봤어. 솔직히 많이 본다고요. 한국 전시들 중에 이런 태도를 가진 전시와 작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해볼 수 있지. 근데 다들 해볼 그렇게 수 하는 있죠. 느낌이니까 좀 그냥 정말 궁금해하는 독자로서 그냥 막 공허해 나는.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다 같이 좀 더 이해했어요. 알아갈 수 있지 않아? 이런. 그러기에는 뭔가 전시 기간도 짧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렇게까지 막 못 알아채게 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 비효율적. 못 알아채게 하는 게.
네. 그렇게 많이 레이어를 싸고 그래봤자 어차피 이 전시는 2주밖에 안 되고 막 이게 다른 어디에서 계속 재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런 느낌은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작품을 약간 개인전처럼 좀 깊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겹쳐져 있는 작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단기간에 전시하고 딱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까지 막 파고들어서 할 수 있는 관객이 몇이나 될까 약간 몰라. 저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편집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글씨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마무리를 내가 편집하는 거니까. 네. 으씨의 얘기는 못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으씨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제가 감상은 우리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한 감상은 졸렸어요.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작업을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누는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리뷰 토크를 전시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네요. 듣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특히 더 생각- 설명이 묘사적으로 할 걸 그랬나 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묘사가 조금 되게 어려웠던 작품도 그래 있잖아요. 영상이니까 또 네.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들어보니까 되지? 작품의 어떤 효과나 편집된 기술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서 그 묘사가 사실 육성으로 될 수 있는 건지는 잘. 다음 전시 또 재밌는 거 골라서 다다음 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